네, 투자할 만한 기업, 가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. 대신증권 스몰캡팀의 박양주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어떤 기업에 다녀오셨나요? 네, 오늘 그 신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신팩은 그 국내 1위의 중소형 프레스 제조업체인데요.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신규 프레스 수요 증가와 해외 매출 다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. 신팩은 연평균 약 10%의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. 최근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신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레스 제조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. 어떤 네. 제품을 생산하고 사업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먼저 신팩 같은 경우는 그 전체 프레스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45%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신팩 이외의 경쟁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. 현대, 유아나, 롯데, 그리고 그 밖에 중소, 군소업체들이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신팩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45%로 1위고요. 현대, 유아나, 롯데미 약 40%, 그 밖에 중소, 군소업체들이 약 15%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경쟁사 대비 납기라던가 그럼 AS 대응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가격 경쟁력 역시 경쟁사 대비 약 30% 정도 싸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신팩의 주 고객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팩의 전방 산업은 자동차 부품과 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있는 성우 하이텍이나 세온 전공 그리고 MS 오토텍이 있고요. IT 쪽에는 파인드 NC와 인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방 산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자동차가 60% 그리고 IT가 40%로 IT 쪽보다는 자동차 경기에 좀 민감하게 실적이 연동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동차 부분에서도 프레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팩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전방 산업이기도 하고요. 3분기 그런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네.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2분기부터 좀 내려올 것이라는 의견.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?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상반된 네. 의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 업체 완성차나 부품업체들이 설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내년부터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않겠는가. 네. 그런 의견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. 이에 따라서 신팩 역시 전방 산업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신팩의 실적도 올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상당히 그 우려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신팩 같은 경우는 올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신공법을 적용을 합니다. 이에 따른 투자가 일부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신규 프레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신팩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이슈가 그 연비입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량화가 좀 필요한 거고요. 그래서 최근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어떤 철강보다 강도가 20-30% 정도 더 향상이 되고 또 이에 반해서 약 20-30% 정도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공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공법이 핫스탬핑이라는 공법이고요. 부품업체들이 핫스탬핑 공법을 올해 하반기,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핫스탬핑의 공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그에 알맞는 또 프레스가 필요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서 일부 부품업체들이 신팩을 통해서 신규 프레스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올해 신팩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보는 근거이고요. 두 번째로는 현대 기아차 부품업체들이 해외 중국이나 미국 같은 많이 해외 진출을 했고 작년까지 상당히 많은 설비 투자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설비 투자가 작년 대비 상당히 감소를 하는 건 사실인데요.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팩은 해외 거래처 다변화에 상당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한 성과가 올해부터 나오고 있고요. 전체 수출 매출액 중에서 현대 기아차 관련된 매출액이
비중이 약 50%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밖에는 해외 직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출 물량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올해 신팩의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. 거래소의 기계, 소형 기계 종목입니다. 신팩. 항상 이 신팩이랑 심택이랑 헷갈리시는 네, 분들이 그렇습니다. 많죠. 심택은 반도체 중소형주고요. 자, 신팩의 실적 전망과 함께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신팩은 약 연평균 10%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도 신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6.7% 증가한 2,400억 원,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.4% 증가한 300억 원을 기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매출이나 영업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요. 과거에 수출의 직수출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과거에는 인도나 태국 지역 중심의 수출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중남미 지역으로 수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다변화됐다라는 점이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 신공법을 도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 프레스 수요가 전년 대비보다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할 수는 있으나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올해 실적 대비 현재 신팩의 주가가 PR이 약 7.8배 수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PR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현재 상당히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상당히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. 그러한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더 주가 역시 좀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신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.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네요. 대신증권 스몰캡티 박양주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신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